맛있는 음식도 있고 그림 같은 여행지도 있는 본격 대리만족 여행 프로그램 요리조리 세계 속으로 오늘도 출발합니다. 자, 오늘 떠나볼 곳은요. 유럽 내에서도 풍경으로 따진다면 끝판왕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이제 노래를 한 곡 부를 텐데 노래를 들으시는 순간 바로 어딘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로라이 헤후. 어떡하지? 네, 바로 스위스입니다. 스위스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? 스위스는 유럽 중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. 이 스위스는 워낙 풍경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여행자들 막 모아놓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. 유럽 최고의 나라는 어디냐? 그 의견이 되게 분분하거든요. 하지만 유럽 내에서 자연으로 따진다면 최고가 어디냐? 거의 만장일치로 이 스위스가 나오게 됩니다. 네, 오늘 스위스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음식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초콜릿이고요. 초콜릿은 뭐 음식이라기보다는 디저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스위스가 유럽 내에서도 미식 천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렇게 초콜릿을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. 스위스는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생산량이라든지 어떤 수출량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가지고요. 초콜릿의 나라라고 불러도 무방하겠죠.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 네슬땡 아시죠? 그 회사의 초콜릿 공장도 바로 스위스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스위스 초콜릿을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이 삼각형 초콜릿 아시죠? 토블땡 초콜릿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여행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은 요 끝에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요. 이 봉우리를 품고 있는 체르마트로 가장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르마트는 발레주에 속해 있고요. 스키와 하이킹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. 하지만 뭐 스키 마니아나 하이킹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여행자들이 매년 수백만 명씩 이 체르마트를 방문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알프스 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로 꼽히는 마테오른이 바로 이 체르마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이 초콜릿의 봉우리도 마테오른 봉우리고요. 네팔의 아마다블람하고 마차푸차레와 함께 세계 3대 미봉으로 꼽히는 곳이자 그 3대 중에서는 유럽에서 유일한 곳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만나보셔야지 되겠죠. 마테오른은 높이가 4,500m에 가깝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올라가거나 만나보기가 어렵겠죠. 하지만 굉장히 손쉽게 이 마테오른을 눈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곳 체르마트에 근사한 전망대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. 고르너그라트 전망대라고 해가지고 3,000m, 해발 3,000m대에 위치하고 있는 전망대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서시면은 마테오른뿐만이 아니라 4,000m가 넘는 알프스의 명봉우리 30개 정도를 360도 파노라마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이 고르너그라트 전망대에 그 협계 열차가 있거든요. 이제 산악 열차를 타고서 이제 달리시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전망대에 올라가는데 이 산악 열차의 가격이 살짝 부담스럽긴 합니다. 한 80프랑 정도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거든요. 그래서 전망대 하나 찍고 오는데 꽤 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여시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올라가시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께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스위스는 100여 년 전부터 산악철도를 놓았던 나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산악철도의 수준이 굉장히 훌륭합니다. 여러분들이 큰 돈을 들이시더라도 절대 후회하실 일이 없는 게 고르너그라트 전망대로 올라가는 산악 열차 같은 경우도 때로는 막 그 각도로 따진다면 40도 가까운 굉장히 가파른 곳을 막 올라가거든요. 되게 신기합니다. 마치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부터가 일단 되게 재밌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0여 분 계속 올라가시다 보면은 3,000m대에 위치한 고르너그라트 전망대가 나오고요. 마테오른을 제대로 보려면은 전망대에 올라가야 되는데요. 이 역 바로 앞에 고르너그라트 전망대로 올라가는 또 철도가 있어요. 그래서 나가자마자 바로 타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앞에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에서 50m 이렇게 써 있어요.
체르마트. 보르너그라트반 50m. 그리고 저기 마테오른 봉우리가 보이네요. 오늘 날이 맑아서 봉우리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구름이 좀 껴서 잘 모르겠네요, 어떻게 될지는. 지금 기차역 나왔는데 지금 바로 보입니다. 저게 지금 보르너그라트 전망대 올라가는 기차역입니다. 요 역이에요. 지금 11시 36분이니까 한 15분 정도 뒤에 한 대 있네요. 요거 타고 가겠습니다. 하하, 저 밑에 집들, 아, 장난 아니야. 와, 지금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이 이렇습니다. 근데 지금 저 앞에 마테오르는 구름에 가려져 있어요. 언젠간 구름이 없어지겠죠? 그래도 날은 좋다. 지금 위에 이제 가장 높은 전망대인데요. 저기 올라가서 라면도 먹고 점심 먹고 또 구경해야겠네요. 지금 전망대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올라왔거든요. 실제로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. 화면으로 봐도 와 하시겠지만,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. 아무런 미사 여구를 붙이는 것조차 실례입니다. 눈앞에 마테오른이 있는데 구름이 잔뜩 꼈어요.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. 한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. 근데 뭐 주변 풍경도 이래서 그렇게 뭐 서운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설사 마테오른을 제대로 못 봐도 엄청 서운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엄청 빠르네. 이런 풍경을 보면서 스키를 탑니다, 여러분. 저 앞에 저 설산. 정말 운이 조금 좋다면은 단번에 마테오른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. 다만 마테오른 같은 경우는 4,400m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후 변화가 이제 좀 심한 편입니다. 구름이 많이 끼기도 하고, 또 이제 봉우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구름이 가다가 여기 걸려요. 그래서 보통 이게 좀 구름에 이제 휩싸여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,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실 때 날씨는 한번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왕 뭐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를 했다면은 조금 더 시야가 좋을 때 가시면 좋겠죠. 그 다음에 제가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은, 우리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 미리 이제 쿠폰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쿠폰이냐면은 알프스 봉우리 곳곳마다 우리의 그 매운 라면 아시죠? 풀라면. 그 풀라면을 제공하는 쿠폰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쿠폰을 받아가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2층에 레스토랑이 있거든요. 그 레스토랑에 쿠폰을 제출하시면은 정말 따끈하게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컵라면 하나를 줘요. 또 일단 그게 뭐 별거 아닌 라면이지만 정말 스위스의 그림 같은 알프스를 보면서 맛보는 그 얼큰한 라면의 맛은요, 제가 설명을 드릴 수조차 없습니다.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정말 감당이 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감동적인 맛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기왕이면은 뭐 워낙 날씨가 춥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상까지 찍고 그 감동까지 함께 가져가신다면은 훨씬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르마트에 가셨는데 체르마트에서 마테오른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 도시도 한번 탐방해 보고 싶다,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체르마트 내에도 재미있는 거리가 있습니다. 그 도시 자체에 차량 통행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, 뭐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이용한 차량들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. 대부분 전기 차량 혹은 이제 마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바로 옆에 쌩쌩 달리는 그런 차들이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느긋하게 여유롭게 이제 산책을 하실 수도 있고요. 마테오른의 도시이다 보니까 뭐 전망대에 올라가셔서 보실 수도 있지만 시내 중심에서도 마테오른을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조금만 더 위에 올라가시면은 키리히 다리라고 있거든요. 그 다리에 딱 서시면은 그 좀 좁은 시냇물이 흐르고요. 그 시냇물을 딱 이제 눈을 훑다가 위를 보시면은 삼각형 모양, 딱 피라미드 모양의 마테오른 봉우리가 정말 바로 정면에 보여요.
그래서 이 다리는 늘 여행자들이 자리 싸움을 하느라고 굉장히 치열하거든요. 좀 좁은 편이기 때문에 거기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봐야지 되겠죠. 그래서 막 사진 찍느라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, 특히나 이곳에서 바라보는 마테오른의 일출이 정말 훌륭합니다. 한 5시 정도에, 여름 기준으로 한 5, 6시쯤에 나오신다면은 그런 풍경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키리 다리에서 바라보는 마테오른의 풍경까지 보신다면은 뭐 체르마트 여행은 정말 완벽하게 모범적으로 마쳤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초콜릿 한번 먹어볼까요? 이 삼각 초콜릿이 먹기가 좋은 게 딱딱 이게 끊어지는 데다가 안에 벌꿀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달달함 플러스 달달함인 거죠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초콜릿이기도 하고, 또 이 토블땡 초콜릿이 되게 스위스 가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, 고르너그라트 올라가가지고 마테오른 봉우리가 딱 보이잖아요. 그럼 사람들이 여기 보이는 이 이미지랑 겹쳐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걸로 유명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시면 꼭 해보셔야 될 어떤 체험이라고 해도 되겠네요.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도시는 바로 그린델발트이고요. 해발 1000m대에 위치한 하이킹 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프스에는 워낙 멋진 봉우리들이 많아가지고 또 의견이 분분하거든요. 뭐가 최고냐. 그 중에서 항상 또 최고의 어떤 등급으로 꼽히는 봉우리가 융프라우라고 있습니다.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, 이 융프라우가 유명해진 이유가 해발 3,400m대까지 그 철도를 뚫어놨어요. 그러니까 해발 3,400m까지 기차가 뚫고 올라갑니다. 그래서 그 가다 보면은 여러 마을들이 나오는데, 그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린델발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이 그린델발트는 도착하자마자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. 뭐냐면은 역에서 나옴과 동시에 다들 걸음을 멈춰요. 일단 가질 않습니다. 왜냐? 역에서 진짜 한 발자국만 나가도요, 그냥 병풍처럼 멋진 설산과 바위산이 계속 이어지는데, 이야, 여기가 지금 그린델발트 역인데요. 역에서 나옴과 동시에 보이는 풍경이 이렇습니다. 와, 대박. 지금 오른편에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산이 들어서 있고요. 여기뿐만이 아닙니다. 여기서 좀만 걸어가서 또 여기 돌리면은 이쪽에 하면 아이거일 거예요. 아이거, 그 유명한 산. 와, 엄청난 풍경이죠. 저기가 기차역인데 기차역에서 한 20걸음 정도 걸으면은 이 정도 풍경. 아, 자꾸 좀 감탄이 돼서 계속 비슷한 장면 보여드리는데, 그린델발트는 이런 동네입니다. 그냥 동네 광장에서 360도 돌면 이런 풍경. 이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? 네, 여긴 따로 하이킹이라기보다 그냥 동네 구경이네요. 하지만 또 동네가 워낙 멋져서, 아이거는 자꾸 봐도 멋있네. 저기 테라스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아이거를 배경으로 먹는 테라스네요. 지금 여기 지도를 구해가지고요, 이제 다 알겠네요. 여기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게 아이거고요. 3,970m. 그죠. 산 사이에 멀리 있어서 그렇지 더 높아요. 4,274m에 핀스테라혼. 일단 발음 나는 대로 하면 그래요. 그리고 요 봉우리는 4,078m에 슈레코른. 그리고 저 멀리 이제 교회 옆에, 바로 옆에 있는 뾰족한 봉우리는 3,692m 웨터호른이라고 합니다. 웨터호른, 슈레코른, 핀스테라혼 호른, 그 다음에 아이거. 저 아이거 너머에 융프라우 요가 있어요. 융프라우.
그리고 혹시 또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예 여기 몇 날 며칠 머무시면서 스키를 타보시는 것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그린델발트는 아예 그 스키어들을 위한 기차가 오갈 정도로 스키의 천국이어가지고 그냥 마을의 모든 상점들에서 스키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용품들을 대여를 해줍니다.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장비를 챙기실 필요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시더라도 언제든지 예, 정말 일반 스키장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. 완전 자연이 만들어 놓은 인공눈도 아니죠. 그냥 알프스에 펑펑 내린 눈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린델발트도 동계 스포츠 좋아하시고 그냥 좀 가볍게 걸으시면서 알프스를 쉽게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은 강력하게 제가 또 추천을 드리는 곳입니다. 이어서 보너스처럼 한 도시만 더 소개해드리면요. 인터라켄이라고 있습니다. 이 인터라켄은 스위스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? 도시 자체가 일단 스위스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사통팔달이에요. 어디든지 쉽게 가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도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인터라켄이라고 하는 뜻이 호수 사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인터가 사이라는 뜻이고 라켄이 호수라는 뜻입니다. 왜 이런 이름을 가졌는지 궁금하시다면은 바로 뒷산에 올라가시면 됩니다. 이 마을 뒤에 뒷산에 이제 하더쿨룸이라고 하는 전망대가 있거든요. 1300m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봄, 여름,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그 푸니쿨라를 타고 쉽게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. 겨울에는 좀 이게 등산을 하고 올라가셔야 돼요. 폐쇄가 되어가지고. 근데 일단 올라가면은 바로 왼쪽으로 브리엔츠 호수라고 있고요. 바로 오른쪽으로는 튠 호수가 보입니다. 두 호수 다 정말 에메랄드 빛이 딱 이런 빛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진한 색감을 자랑하는데 그 사이에 쉬지처럼 작은 마을 하나가 있습니다. 그 마을이 바로 인터라켄이고요.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호수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죠. 그래서 호수사이라는 뜻의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. 또 이곳이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지만 여행자들이 이 마을에 많이 몰려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행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스위스 내에서는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특히 저렴한 숙소라든지 이제 레스토랑이 많기 때문에 주머니가 조금 가벼운 배낭여행자들이 많이 몰려들겠죠.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또 한익 민박도 많은 편이어가지고 어떤 베이스 캠프, 거점으로 많이 삼기도 하고요. 또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 뭐 제일 인기가 좋은 거는 패러글라이딩입니다. 왜냐?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하늘을 날면은 앞에 알프스 정말 설산과 호수와 이 그림 같은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고요. 이런 풍경과 이런 액티비티를 두루두루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라켄입니다. 스위스 음식을 초콜릿만 소개하고 넘어간다면은 요리조리 세계 속으로가 아니겠죠. 이번에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음식 퐁듀를 준비했습니다. 퐁듀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. 한입 크기로 썬 빵이나 고기를 이제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치즈를 녹인 그 소스에 찍어 먹는 음식입니다. 역사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. 18세기부터 이제 먹기 시작을 했다는데요. 여러분들이 스위스 가신다면은 그냥 거리에서 어떤 노천 카페에서 3, 4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막 찍어 먹는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거의 100% 퐁듀를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저도 스위스에 가서 이 퐁듀를 먹어봤는데요. 오늘 제가 준비한 치즈는 조금 제 입맛에 맞는 치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처음 여러분들이 스위스에서 이제 퐁듀를 드신다면은 약간의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본토에서 먹는 그 치즈의 향이 좀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근데 계속 먹다 보면은 이게 묘하게 계속 매력이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퐁듀의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하고 체다 치즈, 좀 구하기 쉬운 또 우리에게 거부감이 크게 없는 이 치즈를 좀 준비를 했고요. 거기에 우유를 살짝 섞어가지고 제가 이미 소스를 만들어 놨거든요. 또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찍어 먹을 음식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빵하고 크래커, 뭐 고기를 이제 찍어 드셔도 되고요. 살짝 또 맛을 봐야겠죠. 근데 이 퐁듀는 맛의 큰 어떤 비중이라기보다 이렇게 먹는 거다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? 우리에게는 꽤나 좀 생소한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현지에서도 원래 이제 더 이제 큽니다. 이 냄비가 이제 큰데 커다란 냄비에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요.
이런 이제 호챙이 같은 데다가 무언가 음식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찍어 먹는 거예요. 예, 찍어가지고 치즈를 듬뿍 와 쭉 늘어나네요. 찍어가지고 요게 퐁듀 문화입니다. 되게 쉽죠? 그래서 저는 이 퐁듀 먹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유럽에도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꼬치 요리가 있구나. 이게 꼬치 요리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. 훨씬 더 이제 긴 꼬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찍어 먹으니까 전 세계 어디나 다 꼬치 문화는 있구나. 심지어 유럽과 스위스에도 있구나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. 그냥 정말 좋아하시는 음식을 그냥 찍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우리가 뭐 본토에서 당장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준비를 하겠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고기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. 또 맛있게 먹었으니까 여행을 해야겠죠. 바로 다음 도시로 넘어가면요. 이전까지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로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. 이 로잔은 유럽 최대의 호수라고 할 수 있는 레만호를 품고 있는 도시인데요.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박물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. 바로 로잔 올림픽 박물관인데요. 이 도시에 올림픽 박물관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본부가 바로 로잔에 있기 때문에요. 로잔 기차역에 내리시면은 기차역에 로잔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올림픽 수도라고 써 있어요. 예, 그만큼 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또 올림픽과 관련된 다양한 회의들이라든지 아니면 올림픽 어떤 개최지를 선정하는 회의도 바로 이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림픽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. 그 모든 자료를 총망라해 놓은 박물관이 바로 로잔 올림픽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레만 호수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진짜 바다 같다. 앞에 저 산만 없으면은 이게 뭐 바다지 호수겠어요? 이제 저기 건너편에 올림픽 박물관이 있어요. 그 주변에도 또 재밌는 게 있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이쪽으로. 우리나라 서울올림픽 부채도 있습니다. 태극마을 부채. 와, 뭐 엄청 많아요, 진짜.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박물관 규모가. 재밌겠죠? 재밌습니다. 여기 뭐 의상도 있네요. 역대 선수들의 어떤 경기 모습과 기념품이라기보다 그들이 입었던 역사적인 뭐 옷이나 장비들이 쫙 있습니다. 또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남북 단일팀 하키였나요? 코리아가 딱 있네요. 와, 여기 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김기훈 선수죠? 쇼트랙 김기훈 선수의 사인이 담긴 헬멧도 있어요. 누르면은 그 성화봉송장면이 나옵니다. 서울 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성화봉송장면입니다. 배로도 운반할 수 있네. 여기 이제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였나봐요. 시내로 들어왔어요. 서울. 평창 응원 장면이에요. 아, 왜 이렇게 울컥하지? 그냥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, 멋진 박물관에 우리나라 자료가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감동적입니다. 역대 개회식 장면들입니다. 올림픽이 시작되는 순간이죠. 개회사도 하고요. 와,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메달 전시관이 있어요. 와, 맙소사. 와, 감동이다. 역대 올림픽 금운동 메달이 다 전시돼 있어요. 쭉 따라서 또 88 서울올림픽으로 가볼까요? 여기 있네요. 서울올림픽의 금운동 메달 모습입니다. 이어서 평창 가볼까요? 평창이 여기 있습니다.
평창에 동메달, 은메달, 금메달. 와, 이 메달을 위해 또 많은 선수들이 땀을 흘리는 거죠. 올림픽의 역사는 꽤 오래됐죠. 거의 100년이 넘어가고 1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모든 역사들이 이곳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또 이 올림픽 박물관이 우리나라 분들께 특히 또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동시에 개최한 나라거든요. 1988년도에 24회 하계올림픽이 열렸었고요. 그다음에 얼마 전이었던 2018년도에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죠. 특히나 저는 스포츠에 되게 열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또 마지막에 이제 통과 의례처럼 그 시상대가 있어요. 지금 보시면은 제가 되게 민망한데 제일 단상 맨 위에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소심하게 지금 손을 들잖아요. 예, 그래서 이런 체험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로잔에 가신다면은 레만 호수만 보시지 마시고 이 박물관까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체르마트, 그린델발트, 인터라켄, 로잔까지 이제 탐험을 해봤고요. 이 스위스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인데 크게 알프스 산맥과 호수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코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설산과 알프스에 정말 품에 안겨보고 싶다. 또 겨울 스포츠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인터라켄의 터를 잡으시고 주변에 뭐 융프라우라든지 아이거라든지 매니를 볼 수 있는 명봉들을 볼 수 있는 도시들을 탐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호수 풍광 좀 여유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로잔의 터를 잡으시면은 호수가 워낙 커요.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기 때문에 그 호수가를 따라서 몽트레가 되었든 또 다양한 도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. 호수 요람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딱 이렇게 둘로 나뉘면 되겠네요. 스위스 한 바퀴 둘러보셨는데 오늘 여행은 어떠셨나요? 아마 제가 스위스의 멋진 풍경을 보여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비명을 지르시면서 TV 안으로 막 빨려들 듯한 기세로 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여행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행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